오늘의 사연은 여성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과 이등병으로 입대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에 그리던 투스타 장성이 된 엄마는 이등병 아들이 가혹행위로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단을 지휘하는 투스타 장성이지만 계급과 엄마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이야기. 투스타 엄마는 어떻게 아들의 사건을 해결할까요? 군부대 가혹행위 피해자가 된 아들, 투스타 엄마의 갈등, 통쾌한 복수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군 최초로 투스타 장성 자리에 오른 정세란 사단장. 정세란은 군부대 사무실에서 어깨 위 자신의 계급장을 쓰다듬었습니다. 남성 중심 군대에서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성과에 정세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세란은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정세란의 표정이 순간 더욱 밝아졌죠. 윤호구나. 어머니 축하드려요. 뉴스에서 봤어요. 최초 여성 소장이라니. 고마워 윤호야. 군 생활은 어때? 별일 없지? 아들 강윤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네, 별일 없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윤호는 어머니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27, 늦은 나이에 입대한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뚱뚱한 체형과 느린 행동으로 군 생활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접경 지역 부대에서는 강윤호 이병이 전화를 끊자마자 장병태 병장이 소리쳤어요. 야, 뚱땡이, 어디서 전화질이야? 빨리 와서 청소해. 강윤호는 어깨를 움츠리며 전화부스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용 상병이 옆에서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엄마한테 고자질한 거야? 애인한테 전화했냐? 돼지 같은 게 애인이 있겠어? 야, 돈가스 빨리 꺼져. 강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엄마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참병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얼차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엄마에게 괜한 피해를 줄까 걱정이 앞섰어요. 며칠 후 정세라는 사복 차림으로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를 찾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처음 면회를 갔어요. 어머니. 윤호는 면회실에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세라는 아들을 보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한 달 전에 휴가 때보다 살이 확연히 빠졌고 안색도 좋지 않았어요. 윤호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너무 까칠한 것 같아. 훈련도 받고 운동도 하니까 그렇죠. 별일 없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군대라는 곳이 원래 이렇죠. 적응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윤호는 웃고 있었지만 정세라는 왠지 걱정됐어요. 그때 아들의 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매 아래로 보이는 멍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야? 윤호가 급히 소매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훈련하다가 부딪혔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정세라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는 누구라도 겪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세라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호가 하고 소리를 냈어요. 세란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윤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운동하다 다쳐서요. 윤호는 애써 웃었지만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눈빛이 흔들렸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세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가혹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이 상황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라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멍 자국, 말라버린 얼굴, 움찔했던 반응, 모든 것이 전형적인 가혹행위의 징후였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보낸 세란이 모를 리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세란은 진짜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공식적인 조사를 나서자니 사단장이라는 위치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공적 권한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세라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문득 윤호가 전화 통화 중에 언급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최진호. 윤호가 전화로 종종 이야기했던 동기 최진호 이병. 나이가 동갑이라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세라는 최진호 이병을 만나면 뭔가 속사정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라는 참모 이태준 중령에게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최진호 이병이 외출하도록 조치했고 최진호를 부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기다리던 세란 앞에 긴장한 표정의 최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최진호 이병이죠? 저는 강윤호 이병 엄마예요. 최진호 이병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최진호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진호 이병,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 윤호가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도 말을 안 해요. 최진호는 말을 망설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윤호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세란의 간절한 부탁에 최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윤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장병태 병장과 문재용 상병이 매일 괴롭혀요. 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컵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요? 밤마다 화장실로 불러서 구타해요. 주로 배나 등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를요. 그리고 뚱땡이, 육포 같은 별명으로 계속 모욕하고요. 윤호는 행동이 느려서 더 많은 얼차려를 받아요. 팔굽혀펴기 100개, 200개씩요. 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아플 정도였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었어요. 하지만 제 상황은 나아졌는데 윤호는 더 집중적으로 당해요. 소원 수리함이나 간부들에게 상담을 해봤나요? 최진호는 비웃듯 실망한 듯 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해봤어요. 소원 수리도 넣고 소대장 면담도 신청했고요. 하지만 박정훈 중위는 군대니까 그럴 수 있다.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만 했어요. 오히려 말한 후에 고자질했다고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아들이 매일 밤 당하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진호 이병은 자세한 날짜와 패턴, 가해자들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듣는 내내 세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장병태 병장은 원래 다른 애들도 괴롭혔지만 윤호한테는 더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용 상병도 마찬가지고요. 세라는 대화를 마치고 최진호 이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최진호 이병이 떠난 후 세라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아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엄마로서는 당장 달려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사단장으로서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이 갈등이 세란을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란은 참모 이태준 중령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태준 중령, 당신이 제일 믿을만하니까 불렀어. 이태준은 세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사단장님? 개인적인 문제야. 하지만 동시에 군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 세란은 최진호 이병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태준은 깊이 생각하더니 의견을 냈습니다. 직접 나서시는 건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현명할 것 같아. 당신이 익명으로 제보해.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정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끝내야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익명 제보를 받은 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준 중령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은 간결했어요. 경기도 접경 지역 한 대대에서 가혹행위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세라는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했어요. 수사관들이 해당 부대에 도착했을 때 부대 간부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경고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세라는 이태준 중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부대장과 중대장이 진술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 중 생긴 상처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고 있어요. 이태준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정세라는 책상을 꽉 움켜쥐었어요. 병사들은 진술은 어떻게 되고 있지?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태 병장과 문재용 상병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병사들은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요. 강윤호 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도 두려움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부대 간부들의 압박과 가해자들의 협박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재현 대령이 부대장인 그곳은 상명하복이 특히 강조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중기 대위와 박정훈 중위도 모두 단단히 입을 맞추고 있어요. 며칠 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군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내사 종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정세라는 이태준 중령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울컥하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까? 세란이 물었습니다. 이태준 중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강윤호 이병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입을 다물었고 간부들은 부대 내 훈련과 운동으로 인한 상처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공식적인 수사가 무산된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태준 중령,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사단장님, 그러시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공적 권한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겁니다. 세라는 이태준 중령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로서만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저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군의 건강한 발전을 해치고 있잖아. 그날 저녁 세라는 집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는 아들의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뿐 부대 내 상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아닌 사단장이자 어머니로서 정면에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란이 사단장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오후 이태준 중령이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단장님 급보입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제5대대에서 한 병사가 훈련 중 갑자기 쓰러져 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세라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부상 정도는? 복통을 호소했는데 내부 장기 손상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준 중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 병사의 이름이 강윤호입니다. 세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어느 병원에 있지?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방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세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차를 준비해. 병원에 도착한 세란은 의무과장을 만났어요. 의무과장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복부 타박상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 있습니다. 장갑막 혈종이 발견됐고요. 이런 부상은 보통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라는 의무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등과 팔, 다리에 여러 단계의 멍 자국들, 일부는 최근의 것이고 일부는 몇 주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구타 흔적입니다. 특히 복부 손상은 최근에 있었던 강한 타격의 결과로 보입니다. 세라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윤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들을 보며 세란의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호야, 이제 엄마가 나설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세란은 육군 본부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단호하게 발표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접경지역 제5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세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피해자인 강윤호 이병은 제 아들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참석자들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엄마로서의 위치와 사단장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건의 지휘선에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군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눈빛에서는 어머니로서의 결연함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병사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결국 상부는 세란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서지훈 소령이 군 특별검사로 임명되었고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세란은 사건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군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세란 소장은 서지훈 소령을 집무실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의 서지훈 소령은 군 내에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서지훈 소령, 이번 수사에 전권을 맡겼네. 내 입장을 이해하시리라 믿어. 서지훈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개인적 관계는 모두 배제하고 수사하게. 내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아. 다만 진실만 밝혀주길 바라네. 서지훈 소령은 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단장님, 걱정 마십시오. 오직 사실과 증거만 따를 것입니다. 어떤 외압이나 영향력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세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준 중령이 행정적 지원을 도울 거네. 하지만 수사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서지훈 소령이 떠난 후 세란은 아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제 사단장 제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사건에서 한 발 물러선 지금 세라는 오로지 엄마로서만 윤호 곁을 지켰어요. 윤호야, 많이 아파? 병상에 누운 윤호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요. 세라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돼. 어머니, 제가 좀 더 용기 있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세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엄마로서 아들의 빠른 회복을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도 불러 윤호가 겪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도록 도왔어요.
병실을 나온 세라는 이태준 중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태준 중령, 아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서지훈 소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서지훈 소령이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어요. 병사들의 증언을 차례로 확보 중입니다. 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태준 중령을 통해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 세라는 군 조직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 소령은 엄격한 표정으로 조사실을 오갔습니다. 최진호 이병을 시작으로 피해 병사들의 진술을 하나둘 확보해 나갔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사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면담을 받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으니 최진호 이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지훈 소령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가혹행위가 시작됐나? 최진호 이병의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 소령은 의무기록과 진술을 대조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쌓아나갔어요. 장병태 병장과 문재용 상병의 가혹행위 패턴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박정훈 중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나? 병사들은 소대장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이중기 대위와 유재현 대령 역시 상황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지훈 소령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달 만에 서지훈 소령은 군사법원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됐어요. 장병태 병장, 반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군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재용 상병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박정훈 중위는 직무유기 및 묵인 혐의로 보직해제와 전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중기 대위와 유재현 대령은 사건 축소 및 은폐 정황이 있어 각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세라는 이태준 중령으로부터 판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군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했어요. 이태준 중령,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 정세란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넘쳤습니다. 아들의 일을 통해 더 큰 문제를 발견했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어요. 세라는 군인권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에 민간인들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우리 군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태형 군인권센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라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내가 구상한 인권교육 및 외부 상담제도 도입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태준 중령이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텐데요. 세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변화는 누군가 시작해야 해. 며칠 후 정세란 사단장은 전례 없는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에게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고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상담 제도를 도입했어요. 군인권단체와 협력해 병사들이 익명으로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라인도 개설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소원 수리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병사들이 문제를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가혹행위 신고는 감소하고 해결된 사례는 증가했어요. 사단장님, 병역 내 얼차려와 언어폭력, 가혹행위가 급격히 줄었다는 보고입니다.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분위기 개선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경험과 추진 중인 제도 개선안을 육군본부에 보고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자 점차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세란의 개혁 모델은 군 내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세란 사단장은 부대 훈련장을 지나다 한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강윤호 이병이었어요.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아들은 이제 평범한 병사로서 일상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어요. 윤호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실형을 살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윤호는 안전한 환경에서 남은 군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준 중령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의 인권교육 및 외부 상담 제도가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부대에도 확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은 끝났고 그 고통은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 바꿔나갈 거야. 세라는 이제 새로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투,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